5월 15일 모두가 두려워하던 부처빔에 비트코인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플러스 7.85%인 약 플러스 8% 하량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알트코인들도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은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 큰 상승의 시작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킹스입니다. 3일 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단기 숏은 위험하다, 숏을 보더라도 60.2K 라인을 깨는 자리부터 봐도 늦지 않는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급락이 나와 주었지만 지표상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손익비상 상승에 베팅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알트코인 진입은 64K를 확실하게 돌파 구간부터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당일도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 단기 추세 전환 자리 공유드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부터 알트코인 상승이 시작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오전에 일본 캠들 마감 전에 캡처한 이미지인데, 다행히도 비트코인은 플러스 8%가량의 반등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도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0%가량의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예상했던 알트코인 큰 상승이 나와주었지만 제가 느끼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알트코인들이 회복하는 장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알트코인들이 나와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이라면 회복이 빠른 알트코인들을 잡아가시길 바라고, 아직 주도코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로만 들어가시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어떤 기준에서 지금 알트코인들을 봐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브리핑 전달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5월 15일 어제 저녁 9시 58분 비트코인이 단기 추세 라인을 이제서야 막 돌파하는 구간에서 브리핑 드렸던 내용이, 최근까지 강하게 저항받고 있는 4시간목 캔들 기준으로 200일선과 상단 추세 라인을 최소 4시간목 캔들 이상에서 돌파봉 마감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의 반등도 좋지만 알트코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아직까지는 알트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밈코인 AI 정도로 차트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행히도 비트코인은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고 알트코인들도 크게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반등과 알트코인 반등에 대해서는 5월 14일 CPI 발표와 부처님 오신 날이 오기 전날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 당시에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지만, 당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구간에서 저는 숏을 노려보기보다는 오히려 추세 상단을 단기로라도 돌파해주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구간에서 알트코인 진입을 고민해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너무 숏만 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텔레그램 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이고 오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방이라서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되시면 그냥 나가셔도 되는 공간이니까 편하게 들어와 보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전 관점부터 간단하게 복귀해보면 앞으로 보는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조정이 있었다면 상단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저항대가 있을 텐데 그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가 차트로 전환이 될 것이고, 전환된 추세는 다시 또 하단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 것이다. 작은 그림에서는 복잡한 파동 형태를 띠고 있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땐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정이라면 상단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저항대가 있을 것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저항대가 이런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의 저항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쌍고점을 만들었던 구간부터 급격하게 떨어졌던 이런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상단 라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구간을 단기 추세, 그리고 여기를 장기 추세라고 부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비트 반등이 장기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 추세 라인을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최근까지 강하게 저항받고 이탈하면서 알트코인이 무너졌던 구간, 그리고 상단 추세 라인과 겹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는 알트코인 상승이 크게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자리에서의 손절 기준은 다시 이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입니다. 관점은 동일하게 보고 있고 알트코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물을 타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을 보게 되면 최근까지 크게 하락했던 이 바닥에서 이제서야 막 반등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이제서야 막 반등이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보고 이런 바닥에서 여기서 못 샀네 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있다면 사실 그런 분들은
바닥을 잡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바닥이지 이런 구간을 보고 아쉬워할 필요는 절대 없다. 반등도 바닥에서 이제서야 막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급등이 나오는 차트가 없었기 때문에 테마적인 부분이나 차트 패턴인 부분에서도 브리핑 드릴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우선 기본적인 차트 흐름만 먼저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기준을 잡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이 한 달, 이 구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달 동안 일본 캔들에서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트렸는지,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일본 캔들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검정색 실선, 지금의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했는지가 두 번째 기준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셀로코인입니다. 셀로코인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거래량을 터트리는 캔들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다면 거래량 자리는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반대로 강한 저항 자리가 될 거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줄 알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차트들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이탈하는 자리들이 많이 나온다. 결국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트리는 경우도 정말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코인들은 과거에 뭐 도지코인 같은 캔들을 봤을 때, 자, 이때도 캔들을 보게 되면, 자, 이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했던 캔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이때도 똑같습니다.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캔들이 올라오고 상승분을 만들어주고 최고점 자리,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하락이 나와주었을 때, 자, 이런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지지받았을 때는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강하게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이 자리를 다시 돌파했을 때 특정 조정 기간을 거쳐주고 다시 해당 캔들을 돌파했을 때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셀로코인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거나, 혹은 이 하단에서 다시 또 새로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새로운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조정에 대한 기간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조정이 약 2달에서 3달 정도 기간이 나와주었지만, 우리가 그 조정 기간 그리고 조정 폭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 조정이 짧을 수도 있고 바로 이 캔들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나왔던 캔들이 5월 8일에 나왔던 캔들이고, 이때 시가가 1099원입니다. 자, 1099원. 셀로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새로운 또 상승의 구조를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돌파했던 구간부터는 단기 매매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추가로 제가 두 번째는 뭐라 말씀드렸었죠?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과거에도 많많이 말씀드렸지만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셀로코인 봤을 때 지금 단기로 진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1099원이 손절 기준이고, 해당 자리를 지지받아주면서 이탈하지 않고 다시 일본 캔들 기준 검정색 실선인 계속 저항을 받았던 이런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마감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21선을 타고 새로운 또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있는 코인은 웨이브입니다. 웨이브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최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 자리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이탈하면서 강하게 저항받고 조정이 나왔던 캔들입니다. 해당 캔들을 이탈하고 내려와주면서 이 밑에서 다시 또 양봉에서 거래량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는 코인인데, 최근에 이때 나왔던 캔들이 24년도 4월 29일에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주면서 이 자리를 이번에 어제 캔들에서 다시 또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캔들에선 일본 기준으로 윗꼬리를 달아주는 캔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4월 29일에 나왔던 캔들이 3,395원, 3,395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만 준다면 일본 캔들로 이거는 21선까지 돌파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는 기준을 잡고 추가적인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더그래프 코인은 해당 자리를 돌파하고 여기를 지지받는 걸 보면서, 자, 이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테스트까지 하는 과정이 나와주고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 코인은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드렸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저항 자리가, 자, 여기가 3월 9일에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인 480원이 1차 저항 자리입니다. 자, 알트코인들을 보게 되면 반대로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을 돌파는 했지만 이 거래량 캔들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한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코인들은 아래서 거래량을 터뜨리지 못했거나, 혹은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다시 또 하락이 나온 코인들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룸네트워크 같은 코인처럼, 자 룸네트워크 같은 코인도 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또 여기가 4월 27일에 한 번 더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 거래량 캔들 밑으로 캔들이 빠지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코인들이 21선을 첫 번째로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더라도 이런 코인들은 확실하게 거래량이 터졌던 이 양봉 지지 라인까지 확실하게 돌파하는 자리를 보면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맞추고 종목 진입에 들어가시는 걸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코인들 중에서 최근에 일본 캔들 기준으로 음봉으로 거래량이 좀 꽤나 나온 코인들이 있다면, 자 특히나 이런 코인들은 직전 이 고점에서 터진 이 양봉 거래량이랑 비슷한 정도의 음봉 거래량을 좀 터뜨린 코인이기 때문에 STP 같은 코인들은 제가 양봉 거래량은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지지를 이탈하고 내려면 저항 자리가 되지만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자리를 돌파하기 때문에 그 상승이 더 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음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내려온 캔들들이 있다면 그런 캔들들은 고점이 강한 저항 자리입니다. 자, 이 캔들의 저항 자리가 좀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 고점이 88.9원인데 88.9원짜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일봉에서 음봉으로 거래량이 키웠던 코인들은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양봉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것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지만 음봉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는 이 고점 자리가 강한 저항 자리다.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진입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좋은 코인들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좀 모아가는 코인들을 신규로 다시 좀 모아가는 자리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계속 그렇고 단기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회복하는 코인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신규로 상승에 대한 그 기준을 보이는 코인은 아직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이전부터 좀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트코인들이, 자 전체적인 이 비트코인 상승분을 봤을 때 최초로 솔라나, 솔라, POW, 바이낸스 선물상장, 수익세입이나 AI, RWA, 밈코인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상승이 나오는 이 국면에서는 매번 다른 테마의 알트코인들이 나와줍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본 캔들로 봤을 때, 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는 솔라나 계열들이 상승이 나왔었고, 솔라코인 이때 SEC, 자 POW 코인들이 올랐었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자발트들이 갑자기 좀 선물 상장 많이 하면서 선물 상장 메타가 좀 있었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수익세의 미나가 상승하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RWA, 민코인, AI가 최근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구간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알트코인 반등은 맞지만 그 구간을 주도하는 상승 메타가 하나씩은 꼭 나와줘야 그 상승을 기점으로 상승 신호탄을 보면서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인 반등물이 나와주는 정말 큰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텐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코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장 21년도만 보더라도 이때 어떤 것만 올랐죠? 뭐 디파이 이런 거는 진짜 오르지도 않고 NFT 하나만 올랐었던 장이었습니다. 그 구간을 보시면 제가 지금 어떤 말을 드리는지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저도 이때가 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가는 이때가 진짜 대불장, 진짜 모든 게 다 막 2배, 3배, 뭐 10배 올랐던 그 구간이었었는데, 물론 저도 이 구간을 지금에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자 이것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한 신호탄을 아직까지는 알트코인들이 보여주지 못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잡아드리는 이 기준 안에서 좀 알트코인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겠고, 아직 확실하게 좀 물을 타거나 좀 비중을 늘려가는 매매는 조금 더 장을 보면서, 장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그림을 보면서 진입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 브리핑이 필요하면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고, 혹시라도 실시간으로 좀 영상보다는 빠르게 내용 전달 드릴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관점 궁금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많이들 입장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